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김종대의 뉴스업 진행을 맡은 정치경제학자 홍기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준비한 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새로운 걸 뭘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께서 쓰셨는데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안철수,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목소리 방금 들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거는 후보 등록 전의 상황이고요. 오늘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따로 후보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양보하겠다면서 각자 양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이렇게 험악하고 뭐 각축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은 그 졸지의 그 미담 서로 양보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시는지요? 지금 누가 뭘 양보한 건지 또 어떻게 양보한 건지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예,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우리의 정신적인 불로장생을 위한 시간입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뉴스 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해볼까요? 이거 화산. 네, 예, 김수민 시사평론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협상이 원래 예정되었던 기한을 넘겼는데 오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간신히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예. 이 뉴스의 비밀은 내가 양보했다는 것에 양보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성동격서 이 두 가지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타협적으로 양보하겠다. 그다음에 성동격서 이 두 가지 키워드 말씀하셨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어제 우리 각축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서로 양보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만 풀린다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벌어졌는지. 이것은 양보의 각축전입니다. 양보의 네. 각축전. 또 다른 그렇습니다. 각축전이었던 거죠. 더 영- 치열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 다리들이 오고 가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자초지종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수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예. 근데 이 수용한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측에서는 오세훈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여론조사 문구를 경쟁력을 묻는 것으로 하고 예. 유선을 10%로 넣는다. 이거를 받아들인다라고 예.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네. 뭘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안을 100%로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예. 경쟁력을 100%로 조사한다. 그러니까 예. 모든 여론조사 문항을 경쟁력을 묻는 것으로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측이 예. 오후에 2차 회견을 가지는데 유선 10%의 적합도 경쟁력을 반반씩 테스트하는 예. 이런 조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예. 선언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예. 오세훈 후보가 2차 회견을 또 열고 무선 100% 받아들이겠다. 또 양보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예. 이 양보를 하러 가는 와중에는 예.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양보를 했는지를 몰랐대요. 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양보를 하기 직전에 이 상황을 알았지만 예. 물릴 수 없는 거 물릴 수 아닙니까? 없다. 네, 그래서 양보를 또 한 겁니다. 네. 이거 옛날에 그 서로 형제끼리
상대방의 그렇죠. 곡식 준다고. 예, 뭐 형이랑 가다가- 아우랑 네,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미화한 건가요? 하여튼 낯가리를 네. 서로 주다가 밤에 서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예, 그리고 2차 회견 때 좀 안철수 예. 후보 앙금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예. 그것도 수용하겠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뭐 앙금을 수용하겠 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바로 또 오세훈 후보가 나와서 100% 무선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선 무선을 서로 주장하던 쪽에서 서로 상대방 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엇갈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도 대 경쟁력 이것은 반반으로 하는 것으로 좀 가닥이 잡힌 것이죠. 예. 여기 하루 만에 아주 급반전을 봤습니다. 근데 이 어제까지만 해도 뭐 각축전 얘기가 나올 만큼 팽팽하던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가닥이 잡힌 이유가 뭘까요? 좀 분석을 해주시죠. 데드라인의 힘인데요. 데드라인은 데드라인 전까지 협상을 마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데드라인이 깨졌을 때 예. 당사자들이 난리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데드라인이 끝났을 때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런 예.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연장전부터 진짜 시작인 건데 근데 네. 빨리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중진들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가 하면은 예. 심지어는 오세훈 안철수 둘 다 사퇴해라. 둘 이런 다 보기 격양된 싫다? 반응까지 예.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양보라는 승부수가 또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더 양보한 듯한 모양새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예. 룰에 자꾸 매달리면 당신들 쪽이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양보라는 승부수가 양쪽에서 다 나오는 것이 어쩌면은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양보라는 건 결국에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아름다운 역할이기 때문에 예. 협상장 바깥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 후보가 먼저 나서면서 승부수를 던지는 그림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그다음 바로 대응을 하면서 이게 그림이 바로 깨져버린 거고 예. 이렇게 되면은 안 후보로서는 오늘 내로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타격을 먹는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바로 나왔고 또 어쩌면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건데 오 후보가 바로 직후에 예. 또 그렇게 어쩌면 우연하게 그렇게 대응을 또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양보의 난타전이라고 그럴까? 그런 양보의 각축전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협상에 상당히 뒷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누가 오해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거나 누가 네. 혼선을 일으켰느냐. 근데 네. 이렇게 된 이상은 또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또 상황이 된 것 좀 같습니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안철수 후보가 오후에 기자회견, 이거 언제 기자회견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오후에 기자회견할 때, 네.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 밤에 양측 협상단이 모인 공개 협상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의 입장이라면서 경쟁력 조사에 유선 10% 포함을 요구하는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다. 네. 그래서 오전에는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애초에 오전에 국민의힘이 가졌던 그 의아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제시한 안이 아니라 예, 예. 다른 안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이해한 거. 그 얘기는 일단 맞다고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자신들이 제안한 안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혼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예. 하지만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예. 그럼 당신들 얘기가 맞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 혼선도 이제 사실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중요한 어떤 쟁점이 아니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양보를 한 것은 결국은 양보의 공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가져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 양보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근데 양보를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양보를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렇죠.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양보를 먼저 하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예. 그럼 지금은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1등 다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좀 양보의 개념들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가 네. 좀 어지러질한데 근데 뭐 어쨌든 결과가 중요할 수도 있죠.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양보했다는 그림의 결과로 나온 이 합의안 이걸 본다면은 이 내용을 분석해 봤을 적에는 어느 쪽이 더 양보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문항은 반반이 됐으니까 예. 뭐 한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무선 100% 부분 이걸 보면은 만약에 아직까지 합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다시 만나서 예. 최종 합의를 봐라. 둘 다 양보했기 때문에 최종 합의를 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무선 100%가 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더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게 또 국민의힘이 내부 경선할 때 무선 100%를 썼었기 때문에 예. 유선 넣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이건 좀 보는 사람들 또 어디가 더 양보를 한 건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 하는 건데 허무한 것은 이게 세상 모든 협상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 협상은 처음부터 합의될 수 있는 협상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협상이 합의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다. 예.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여론조사 룰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림이 중요했던 거고 예. 양쪽에 사실 쓰려고 하는 프레임들이 좀 보였는데 이런 거요. 뭐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세훈 후보 쪽은 상대가 진짜 때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덩치도 훨씬 크고 예. 최근에 지지율도 앞서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양보했다 그래도 예. 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고 예. 안철수 후보는 저쪽이 당 좀 크다고 갑질을 하고 있다. 예. 우리가 양보했다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서로 그리려고 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어느 한쪽이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 그래서 되고 있죠. 지켜보는 이런 관전자 입장에서는 예. 똑같은 것 같다 그러면 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허무한 결론이 나오는데 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해보니까 양쪽 다 빵점이더라. 그렇죠. 어떤 점수가 없더라. 양쪽에 뭐 이런 굉장한 거예요. 고차 방정식이 이제 양쪽에 있는데 보고 갔는데 둘 다 결과는 똑같다. 결국 그냥 네. 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유권자분들은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통 크게 양보의 각축전까지 벌어지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왜 양보를 안 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명히 양보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이렇게 끌어왔던 이런 식의 선거 과정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피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당대당 단일화에서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좀 어떤 측면에서는 심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에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은 한국과 같이 한 번을 투표해서 1등만 결정하는 그 선거 제도는 주로 양당제로 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예, 예. 한국이 미국하고 다른 게 이상하게 계속 제3지대라든지 소수 정당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단일화를 추동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주려면은 예.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정 집단들끼리 경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일화의 경우는 예. 굳이 단일화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결선 투표제 예. 1차 투표를 해서 1등, 2등을 가려서 따로 나중에 투표하는 제도 혹은 한 번에 투표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쭉 지목을 해서 예. 개표할 때 그것을 이제 합산들을 해가면서 예. 하는 선호투표제. 가장 이것이 많은 표를 점수를 얻은 쪽이 이기도록. 예, 선호투표제는 점수보다는 이제 순위를 먼저 지목한 다음에 예, 예, 순위. 제일 득표가 낮은 후보의 차순위를 다른 후보에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예. 이게 호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근데 한국에서는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전혀 도입이 안 돼 있다. 예. 이것도 정치권 스스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선 투표제는 프랑스에서 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 사실 미국 빼고는 예. 남미에서도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하. 결선투표제를 기본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뭐 헌법을 바꾸고 이런 큰 변화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죠?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그러니까 대선 같은 아. 경우는 논쟁이 있어요. 예, 예. 결선 투표를 헌법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법만 바꿔도 아하. 결선 투표를 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 양보의 미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권 그러니까 양보의 쪽으로. 기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결선 투표로. 양보의 기회를 없애버리니까. 양보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양보 행복합니다. 예, 양보하고 삽시다. 왜 그러십니까? 예. 양보 운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예. 여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여권에서도 뭐 지금 여기 뭐 딱히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유선 15%, 무선 85% 조사를 했고 응답률 15.2%에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 네. 이 여론조사인데요. 이 뭐냐면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아니면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 정부 견제 쪽이 전국적으로 50% 나왔고요. 아이고. 현 정부 견제 쪽이 50% 그리고 이제 현 정부 지원 쪽이 36%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현 정부 견제가 61%, 지원이 27%.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찍겠다가 61%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대구 경북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아. 굉장히 야권 쪽으로 현재 판세가 기울어져 있다는 건데 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LH 사태 여파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게 사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은 또 다른 변수,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고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예. 이것은 어쩌면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이쪽으로 조명이 다 쏠리면서 예. 성동격서처럼, 그러니까 예. 오세훈과 안철수가 싸우는 것 같지만 예. 박영선 쪽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래서 이런- 아까 성동격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군요. 이런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예. 선거가 다자구도가 되면 어떤 후보든 간에 표가 깎이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저쪽 야권 단일화가 삐걱대는 것을 즐길 것
것만은 아니고 예. 이를테면 파이프가 2개 꽂혀서 지지율이 양쪽으로 누수가 되는 이런 예. 상황에 대한 대비 예. 이런 것들이 또 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박영선 후보 쪽에서도 이제 좀 큰 카드를 낸 것 같은데 시장으로 네. 선출이 되면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모든 서울 시민에게 드리겠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카드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주는 액수가 좀 작은 부분도 있지만 예. 서울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준다는 것에 대한 의도를 또 받는 쪽에서는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풍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자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제가 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KS 머시기 무슨 뭐 이 코인이 있어요. 네. 블록체인 코인이요? 기반에. 예. 그 코인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당장 쓸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준다면 예. 이것은 좀 더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최근에 코인 열풍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제 사무실에 있는 다른 분에게 젊은 분에게 여쭤봤더니 예. 현금 10만 원이라면 안 받지만 예. 코인 10만 원이라면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 서울시에서 주려고 하는 코인이 그 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인 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들을 때는 네, 이것은 그 코인처럼 이것은 코인이다, 코인은 좋다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영선 후보가 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예. 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야. 예. 였어. 예. 네. 자신의 존재감을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난 부각시키는 블록체인도 경제적인- 알고 있어 이런 거죠. 경제적인 산업적인 전문성 예, 이런 예.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쪽에서요.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관련 이른바 3인방이라고 불리지요.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 세 분 모두 캠프에서 사퇴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괄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 이렇게 차례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네. 개별로 판단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고비를 하나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남은 관건이 아직까지 지지층 일각에서는 좀 다른 기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방송인 중에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예. 선거 기간에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기자회견을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이 그 호소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네. 선거에 개입한 정치 행위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지층 일각에서도 이 공무원에 해당하죠. 현재 신분이 예, 이 예. 피해자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예, 공무원 신분에서 이런 예. 혐의로 선관위 신고를 하는. 아. 그래서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 있다. 예. 과연 또 박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극복할 저는 이제 것인가. 3인방이 물러난 것은 예, 예.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게 과정이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고민정 의원하고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이 뭐 SNS에 쓴 걸 보면은 음. 나름대로의 미안함에 대한 어떤 진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높이 사는데 예. 그런 결정을 했으면 또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결정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그거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 뭐 공무원 신분인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생각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런 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그걸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선관위에 예. 고발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그러면 1차원적으로 예, 예. 선거에 좋은 영향이겠는가? 지지자들이니까 예,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피해자 메시지가 네. 민주당을 찍지 마십시오, 박 후보를 찍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박 예. 후보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였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 하게 날린 일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뉴스는 빙하 김민하 평론가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뉴스인지요? LCT 뉴스의 비밀 아수라장 엉망진창인데요. 예. 이 LCT라는 그 부산의 해운대 건물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뉴스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뉴스를 가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 엉망진창 상황을 이렇게 한번 물줄기를 뚫어보시겠다. 그 들은 얘기는 이제 그 박형준 후보 쪽에서 그 배우자가 LCT 아파트를 구매할 적에 아들로부터 구매를 했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가 이 해운대 LCT 아파트 이게 논란이 많은 이제 부동산인데 예. 이걸 소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의혹이 제기돼 갖고 논란이 됐죠. 그렇죠. 근데 박형준 후보가 이거는 대출 받아서 그냥 내 돈 내산 한 것이고 내 돈 내고 내가 산 것이고 뭐 특혜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런 논란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SBS가 보도를 하기를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인 조모 씨가 지난해 4월에 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원주인이 1981년생인 아들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웃돈 1억 원을 주고 샀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배우자 조모 씨의 딸도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그 아래층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예. 이 거래의 상대방은 이모 씨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예. 아파트를 팔 적에 조모 씨의 딸하고 아들한테 같이 팔았다. 즉 동일인이다. 같은 예. 날 거래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2015년 10월달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조모 씨의 아들과 딸에게 예. 아파트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웃돈만 받고 한 채씩 파는 거고 예. 그 중에 아들 소유 아파트를 예.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가 1억 원을 더 주고 2019년에 매입했다. 이게 예. 이제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좀 복잡하고 어지러지한데요. 어쨌든 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주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밀한 사람들끼리 아파트가 뺑뺑 돌았다.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뭐 뺑뺑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 돌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판 사람, 이 사람 이모 씨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모 씨라고 하니까 이 예. 사람이 혹시 이 처음에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영복 회장이 아니냐 이런 아.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렇죠. 오늘 박형준 후보가 해명을 했어요. 일단 이 사람은 그런 이영복 회장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예. 해명을 했고 이 LCT 아파트를 최초에 분양받았던 이모 씨라는 사람은 1965년생이다. 예. 당시에 부동산 소개로 분양권을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샀는데 그때는 이게 미분양도 많고 해서 웃돈을 많이 안 줘도 되는 분위기였고 예. 그래서 700만 원 더 주고 이제 산 것이다. 그래서 합계 20억 2,200만 원 주고 당시에 샀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 배우자의 예, 예. 아들이 이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돈을 다 주지 않았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샀을 테니까. 근데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팔아야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팔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2019년쯤 되면 이 동네가 이제 조정 대상으로 묶여가지고 예, 예. 대출이 잘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동네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매매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래서 계속 이게 방법이 없어서 입주 마지막 시한에 이르러서야 부득이 모친에게 집을 인수해달라고 한 거고 예. 이때 부동산이 이 거래를 하려면 프리미엄은 한 1억 원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예. 그 적합한 프리미엄을 주고 예. 21억 1,500만 원에 집을 인수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여차저차하는 우여곡절이 다 있었다.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려서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뭐 액면 그대로 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뭐 설명을 했으면 설명이 좀 길긴 했어도 네. 한 번에 좀 정리가 됐을 텐데 박형준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 사연을 드러내는 게 불필요할 것 같아서 누구에게 아파트를 샀는지 밝히지 않은 것뿐이었다. 네. 그리고 이걸 뭐 거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닌데 지금 투기로 모는 거는 흑색선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좀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1999년에 재혼을 했고 재혼 시점에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예. 따지자면 박형준 후보와 직계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재혼 가정의 어려움을 심술궂고 치졸하게 예. 여당이 공격하는 거 아니냐. 끝까지 내가 대응을 하겠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사생활까지 이렇게 막 파고들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CT 특검이 의혹 실체를 밝힐 확실한 방법이다. 네. 예, 야당은 LCT 특검 추진에 대해서 하자고 하면 못할 건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도입엔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아들에게 20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를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 문제들하고도 똑 닮은 문제들이다. 이게. 예.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좀 덧붙였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4년 전에 이미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당시 원내 4당이 LCT 특검에 합의를 했었고 예. 대선이 끝나면 이걸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 여당이 지금 정권 잡고 모른 척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예. 지금 LH 의혹이 커지고 있으니까 예. LCT로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을 끈덕지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여기도 성동격사가 깔려 있습니다. 성동격사.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는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 예. 이런 계산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방선거가 내년에 어차피 또 있어요. 예, 이번에 지더라도 내년에 다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절박함을 민주당은 또 갖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시 패션이란 말도 떠오르는군요. 예,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오늘 청와대가 내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투자한 사료를 발표를 했죠? 네, 예.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이 LH 근무자인 가족이랑 같이 투자한 사례가 발견이 돼서 일단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3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 청와대 측은 공적 지위라든지 정보 이용을 한 그런 예. 거래는 아니었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한 대상이 이제 공무원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명이라든가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소리도 있어요. 네, 합동조사단도 오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목표는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 같고 이 임직원들의 본인의 어떤 내역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사단에서 수사 지원에 집중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미제공한 그런 네. 직원들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 쪽으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죠. 이 가족명이라든가 차명 거래 찾아내는 일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론은 또 복잡하게 되겠죠. 지금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죠.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요. 네, 시사저널에서 의뢰해서 시사 리서치에서 지난 3월 16일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ARS 100% 무선으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 5.2%,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네. 여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LH 해체보다는 내부 개혁이 우선이다. 그리고 검찰 감사원 수사나 검경 합동 수사가 경찰 주도 수사보다 좀 압도적으로 지지가 높았다라고 하는 건데 예.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했을 때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대답한 사람이 53.8%였거든요. 예. 현 정부 책임이 크다 43.6%보다 더 높았는데 예. 이 현 정부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건 알고 다 알고 있다라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현 정부에다가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예. 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서 또 드러났다고 봅니다. 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LCT처럼 예. 때가 될 때마다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해결해야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맺을 때 맺고 끊을 때 끊고 정치적 책임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생로의 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고요. 뉴스 화산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선생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